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주에 최고의 빅매치가 남아있죠. 바로 토트넘과 맨유의 유로파 결승입니다. 목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고요. 아마 이번 시즌 경기 중에 가장 도파민이 터지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 일단 한 팀은 유관, 토트넘의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 팀은 말 그대로 망한 시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부상 선수입니다. 베리발은 세모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때 가봐야 출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는 메디슨, 쿨루셉스키, 드라구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업의 특징은 지금 공격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다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4-2-3-1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짜본 예상 라인업은 골키퍼 비카리오, 포백의 우도기, 반더웬, 로메로, 포로, 그 위에 벤탄쿠르, 비수마, 히샬리송, 손흥민, 존슨, 솔랑키 이렇게입니다. 손흥민을 윙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히샬리송 컨디션이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히샬리송을 놀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히샬리송을 사용할 것 같은데 히샬리송을 같이 쓰기 위한 방법은 손흥민 공미에 히샬리송 윙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배치한 다음에 사르를 선발 출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3명으로 구성하는 중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맨유의 부상 선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세모로 따졌을 때는 더리우트, 요로, 달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는 지르크지와 리산드로 이렇게 두 명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리우트, 요로, 달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선발 출전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바탕으로 짜본 맨유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오나나, 3백 린델로프, 메가이어, 마즈라위, 4백 그 위에 도르구, 우가르테, 카세미로, 아마드, 브루노 가르나초, 호일룬입니다. 제가 지금 백스리를 린델로프, 메가이어, 마즈라위 이렇게 짜긴 했지만 또 왼쪽 스토퍼 자리에 루크쇼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가르나초 대신에 마운트 같은 선수가 선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맨유가 부상자가 꽤 많이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체 라인의 퀄리티, 교체 라인의 뎁스는 맨유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포인트들을 얘기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호일룬의 버티기가 중요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전방 압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맨유가 이번 시즌에는 그런 압박들을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톱 쪽으로 한 번에 떨궈주고 그 톱이 버티고 이런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호일룬이 최근 첼시전에서도 포스트 플레이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호일룬 위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터치하고 뒤에 따라오는 선수를 이용해서 위쪽에다 공을 쳐놓으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자리에서 공을 잡아놓고 우리 팀 선수를 기다리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갖다 박아버리면 뺏겨버리는 거죠. 물론 맨유 선수들이 주변에 빠르게 접근해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호일룬 역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 터치를 해놓으면서 저기 공간 쪽에 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돌아서 공을 앞으로 끌고 간다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요도가 높은데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호일룬의 버티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맨유 경기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벤탄쿠르, 비수마의 자리 채우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벤탄쿠르하고 비수마가 둘이 같이 선발 출전한 건 8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포스테코글루는 4-2-3-1보다는 4-3-3 체제로 많이 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세우는 듯한 플레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같이 나올 기회가 없었고 번갈아 나올 기회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 미드필더가 다 없게 되면서 벤탄쿠르, 비수마 이렇게 두 명의 볼란치가 호흡을 맞추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보데글림트전에서는 나름 효과가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두 선수들이 한 명이 올라갈 땐 한 명이 내려가 주면서 포백 앞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거든요.
4-2-3-1식 수비에서 수비력은 괜찮았다. 문제는 이게 상대가 보대였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레벨의 팀에서도 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미드필더들이 수비력은 괜찮으나 공격적인 창의성은 아무래도 메디슨에 비해선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격형 미드필더가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존슨과 가르나초입니다. 맨유나 토트넘이나 제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상황이 벌어지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 경기 영향력이 늘어나고 수비 가담을 잘하게 되는 존슨. 사실 존슨이 토트넘에서 골 빼고는 이렇다 할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수비 가담이 잘 된다. 이러면 토트넘 경기 영향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가르나초가 골 결정력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사실 가르나초는 골 빼고 다 준수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오프 더 볼이라든지 기회를 잡는 모습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에서 골 결정력이 갑자기 살아나서 득점을 한다. 이것도 경기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가르나초와 존슨이 얼만큼 잘해주느냐가 양팀 승부의 추를 가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토트넘의 풀백 활용입니다. 토트넘이 8강과 4강에서는 뭐 거의 확실한 풀백 잠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포로의 공격을 많이 억제를 시켰고요. 포로가 수비를 집중하다 보니까 체력이 올라가고 그 체력이 올라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퀄리티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볼 처리할 때 되게 깔끔하게 처리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토트넘이 수비적인 풀백 활용도 나쁘지 않은 팀이다. 센터백에 로메로 반더베 같은 선수들이 있는 데다가 풀백까지 수비적으로 썼을 때는 꽤나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유로파 경기에서 느꼈기 때문에 토트넘의 풀백 활용이 원래 포스텍식으로 활용이 될지 유로파 버전으로 활용이 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공격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57.7, 실제 득점은 60입니다.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했고요. 맨유 기대 득점은 50.5, 실제 득점은 40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득점 기회도 잘 만들고 실제로 그 득점 기회보다 조금 더 많은 골을 득점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맨유는 토트넘에 비해서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든 건 아닌데다가 실제 득점도 10골이나 넣지 못하고 있으면서 골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골 결정력이 결승에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토트넘이 근소 우위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맨유에서는 아마드만 그 개인 선수에게 부여된 기대 득점 값을 넘긴 득점을 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5명이 기대 득점 이상의 득점을 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맨유 공격수들의 결정력보다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양 팀의 경험 차이입니다. 사실 이런 결승전, 큰 무대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맨유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일단 뭐 로메로, 월드컵 결승, 코파 결승 이런 큰 무대들을 경험해봤죠. 손흥민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경험을 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세미루,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말할 것도 없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맨유에서 결승전들 꽤 많이 치러봤고요. 마운트, 첼시에서의 경험이 많이 쌓여있는 선수입니다. 맥과이어 역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으로 월드컵도 나가고 큰 무대 경험이 적은 편은 아니죠. 오나나 역시 인테르일 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더리우트, 어린 나이부터 아약스 주장 달고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진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즈라위도 바이에른 뮌헨, 아약스에서 큰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 경험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상대 전적을 쭉 봤을 때는 토트넘이 상대 전적이 조금 더 좋습니다. 노란색은 2022년 10월 20일이고요. 먼저 노란색 박스부터 볼게요. 2022년 10월 20일 이때가 맨유의 마지막 승리 경기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토트넘이 6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대 전적이 토트넘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빨간색 부분은 이번 시즌만 표시한 건데요.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 동안 토트넘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토트넘이 최근에 맨유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이냐, 맨유의 유관 DNA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프리뷰 봤는데 진짜 양 팀이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더 예측을 할 수 없는 대결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